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6월 17일 목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6일 도쿄에서 501명, 카나가와 210명, 사이타마 87명, 치바 113명, 효고 34명, 오사카 108명, 홋카이도 88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170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77만 9,262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77만 9,974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 19명, 도쿄에서 12명, 아이치에서 9명, 홋카이도에서 8명, 후쿠오카에서 6명 등 총 80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4,284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4,297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14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35,457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501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501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312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189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08명으로 전체의 약 48%, 60대 이상은 총 32명으로 약 9%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10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감염이 33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16명, 시설 내 감염이 10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50대부터 90대까지의 남녀 12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45명, 입원 환자는 31명 감소한 1346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16만 7,416명, 누적 사망자 수는 2,183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1일 기한을 맞는 긴급사태 선언을 어떻게 할지, 스가 총리는 이날 저녁 관계 강요들과 협의하였습니다. 各都道県の取り扱いについては、明日専門家の意見を伺った上で判断をいたすことにしました。東京で新規感染者数の下げ止まりが指摘されていますけれども、日本医師会の中川会長は、理想的には緊急事態宣言は延長した方がいいと。今申し上げましたように、明日専門家の意見を伺った上で判断をしたい、このように思っています。仮に緊急事態宣言を解除した場合、前回のように少なからず人流の増加っていうのも予想されると思うのですけれども、そうしたことも含めて、明日専門家会議に諮った上で判断をしたいと思います。 정부는 오키나와현을 제외한 9개 도도부현의 긴급사태 선언을 20일 해제할 방침을 굳혔습니다. 沖縄県は本日政府に対し7月4日までの緊急事態措置期間の延長を要請いたしました。 도쿄나 오사카 등 7개 지자체는 이후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로 이행하게 됩니다. 기한은 오키나와현의 긴급사태 선언을 포함하여 다음 달 11일까지입니다. 긴급사태 해제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음식점은 계속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なんとか21日から営業は再開したいところではあるんですが、もしね、本当にまだちょっとお酒の方はダメだということだったら、もうこれはもうしょうがないかなと、思っております。営業時間に関しては8時までだとか、もうそれはもうしょうがないとは思うんですけど、それでもお酒が出せなければ開けてても本当に赤字がどんどん増えるだけなんで。 독일 맥주를 판매하는 비어 레스토랑은 2개월 가까이 휴업 중에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긴급사태 해제를 기대하며 종업원의 근무 시프트를 짜고 있습니다. もう忙しくなるかどうかわかんないんで、一応土日だけは厚くして、あとはもう僕とかみさんとバイトとかそれぐらいで。 해제의 기한까지 앞으로 5일. 정부는 주류 제공의 제한에 대해 만연방지의 기간 중에도 인원 제한 등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오후 7시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영업시간은 오후 8시까지로 조정 중에 있습니다. 時短営業なのか、またお酒類提供禁止なのか、どっちにしてももう早く方向性示してもらわないと、我々はちょっとどうしていいのかというところになってしまいますので、我々もね、社員の生活もかかってますので、そこら辺ちょっとしっかりと、早いところ発表していただきた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스포츠 등 대규모 이벤트의 입장 제한입니다.
지금까지 긴급사태 선언과 만연방지 조치의 대상 지역에서는 수용인원의 절반 이하로 5,000명이 상한이었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수용인원의 절반 또는 5,000명 중 많은 쪽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정부의 새로운 방침은 만연방지 조치가 해제된 경우에도 수용인원의 절반, 최대 1만 명으로 하는 경과 조치가 1개월 정도 계속됩니다. 5万人なら2万5千人までいいということになってしまいますので、段階的措置として、1ヶ月程度は1万人という上限を課す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ので、 이 방침이 올림픽에 적용될 경우 긴급사태 선언도 만연방지 조치도 해제된다면 최대 1만 명의 관중이 들어갈 수 있게 되지만 니시무라 담당상은 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の何か観客の上限なりあり方を今日決め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 이날 정부 분과회에 출석한 전문가들로부터도 でもこれオリンピックのこととは関係ありませんよ。オリパラとは関係がないですというのをしっかりと伝えてくださいと。五輪とは関係ないというふうに先生おっしゃったらどうなったコロナ対策室の、実際この議案を説明された方。じゃあ政府側からそう。 하지만 분과회 위원 중 한 명은 정부는 당연히 올림픽을 염두에 둔 1만 명을 제시한 것이라 생각한다. 더 인파를 제한하지 않으면 감염이 수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個人的にはね、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は全然その規模が違うから1万人、追加っていうのはね、そういうふうな条項が設けられたとしてもそれがすぐに使えるっていうものではないんじゃないかな。それこそオリンピックだったら東京近辺で何十の競技場を使ってですよね、やるわけで一度にやるわけですから、それをもう何週間もやるわけですから、そういう意味ではまたより厳しいですね基準を考え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また宣言を五輪開催地で求めていくようなことはあり得るんでしょうか。それは当然感染拡大が起これば、イベントの開催にかかわらずそれは必要だと思いますよ。当然やらないとどんどん感染が拡大して医療が対応できなくなるということは避けなければならない。 실제로 지금 우려되는 것이 다시 감염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会話しながら食事とかしている方もなんかね、以前のようにまた戻ったような感じがしますよね。オリンピックそのものがちょっとね心配ですけどね、本当はね。1万人っていうよりオリンピックそのものがやっぱりやっていいのかどうか。 특히 도쿄에서 이날 새로 확인된 신규 감염자 수는 501명으로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12일에 이어 또다시 전주 감염자 수를 웃돌았습니다. 問題は東京ですけども、その滞留人口が5週間連続で増加していると、20代ですでにリバウンドがしてきているような状況が見られますので、このまま人流の増加傾向が続くと、リバウンドがもう強く懸念されると。デルタ株のその感染力と置き換わりのスピードが速ければ、その影響が大きくなる。 호생노동성의 전문가 회의에서는 올림픽 기간 중 긴급사태 선언이 재발령될 가능성에 대한 추산이 발표되었습니다. 교토대학의 추산에서 인도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이 작은 것을 전제 조건으로 했을 경우 21일 선언이 해제되어 인파가 10% 증가하게 된다면 7월 중순에는 스테이지 4를 다시 넘게 됩니다. 또 올림픽 기간 중 인파가 늘어날수록 증가 속도는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 결과 긴급사태의 재발령이 필요할 가능성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開業医の立場から言うと、今はですね、感染発熱した患者さんを見るということもありますが、またワクチンでですね、ワクチンを打つということでですね、もう本当もう神経をすり減らしてます。そういう状況でですね、また感染者が増え始めたら、ワクチンを接種すること自体ですね。 難しくなってきかねないし 도쿄 보건의협회는 스가 총리에게 올림픽 중지를 요구하였습니다. ギリギリで持っている状況でさらに感染拡大させてしまえばまた医療崩壊をさせてしまう。ですからオリンピックは中止していただきたい。今の状況でやるっていうのは普通はないわけですよね。このパンデミックで。 이렇게 얘기한 정부 분과회 오미 회장은 올림픽 개최 리스크 분석에 대해 16일에 재연할 것으로 보여졌지만 결국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イベント制限の上限1万人の件なんですけれども、五輪とは分けて考えるべきだというふうに尾身先生おっしゃられて、五輪ではもう少し厳しくすべきという考えのもとでのことなのでしょうか。
そのオリンピックでは厳しくするかどうかということは、近日中に意見をまとめて出すと申し上げてんで、そこで意見を申し上げるたいと思います。 관중수에 대해서는 이번 달 중 오자회담의 자리에서 결정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올림픽의 미국 방영권을 가진 MBC 유니버설 CEO는 가장 이익이 높은 올림픽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제프쉘 최고 경영자는 대형 금융기관이 주최한 온라인 회의에서 과거 올림픽에서도 대회 때까지 걱정했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개막식이 시작되면 누구나 있고 17일을 즐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청률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사 역사상 가장 이익이 높은 올림픽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올림픽을 둘러싸고 개최와 관중 입장 등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거액의 방영료를 내고 있는 MBC 유니버설사는 이번 달 과거 유례 없는 7,000시간의 방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북 문제를 담당하는 특별대표에 새로 기용된 성김 씨가 이달 19일부터 한국을 방문하고 한미일 상국이 이달 중 한국에서 대북정책 담당 고위 당국자 회의를 여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대북 문제를 담당하는 성김 특별대표가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문 목적에 대해서는 5월 정상회담을 가진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한 내용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에 맞춰 일본에서는 외무성의 후나코시 아시아 대양주 국장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성김 특별대표와 한국 외교부의 노규독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한미일 3개국에 의한 회의를 여는 방향으로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친 미국의 바이든 정권은 외교를 통한 비핵화 실현을 목표로 할 방침이지만 지금까지 북한의 구체적인 반응은 밝혀지지 않아 3개국은 향후 대응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성김 특별대표가 남북 군사 경계선에 있는 판문점을 방문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하였지만 특별대표의 취임 후 첫 한국 체류 중 북한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도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